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80세 고관절 골절 2번 수술했는데도 이제 뼈가 안 붙었어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령이고 이제 고관절 골절, 그 고관절 골절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데 전자 하골절 그리고 비정형 골절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 뼈가 안 붙을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이 뼈가 굉장히 잘 안 붙을 수 있는데 2번이나 수술했는데도 뼈가 안 붙어서 결국은 불류압이 돼서 이 재수술을 했던 그런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정형 골절, 간단하게 이제 줄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전형적이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골절입니다. 외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 발생. 걷다가 방향을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툭 부딪혔는데 그냥 부러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골절이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골절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엑스레이상 외측 피질골에서 시작하는 이제 수평 골절, 그 다음에 내측에 돌기가 있는 완전 골절이거나 아니면 외측 피질골만 침범한 이 불완전 골절, 분쇄가 없는 단순 골절이면서 외측 피질골의 국소적인 골막 반응. 골막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뼈가 부어서 넓어지는 걸 이제 골막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것들이 외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외상의 발생 1번이랑 그 다음에 외측 피질골의 국소적인 골막 반응,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전형 골절이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비전형 골절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전자하 부위입니다. 전자하 골절은 서브트로칸터 프랙처라고 하는데 대퇴 전자부 바로 아래에 생기는 골절입니다. 엉덩이랑 허벅지에 있는 큰 근육들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골절이 되면 그냥 똑바르게 부러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근위부가 굴곡이 되고 외전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90도로 이제 꺾일 정도로 외전, 외전 이렇게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골절의 정복은 반드시 이 세 가지 골절의 변형을 잘 맞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케이스를 보실 건데요. 이 76세 여성 환자분이고 21년 이제 10월경에 방에서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부러지셨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소전자의 바로 아래 부분이 부러졌기 때문에 위치는 전자하 골절이에요. 전자하 골절이고 여기 이 부위를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위에 부분의 피질골보다 아래 부분이 굉장히 넓어져 있어요. 이런 거를 골막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하에 이런 골막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러진 데가 보면은 굉장히 이 끝단이 좀 하얗게 변해 있거든요. 아, 이거는 비정형 골절이구나. 그리고 전자하에 생겼으니까 대퇴의 비정형 전자하 골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하 골절의 특징답게 근위부가 외전되면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비정형 골절의 특징이 바깥쪽은 수평, 내측으로는 짧은 사선, 이런 골절,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엑스레이를 보면 76세 여성이 이렇게 됐다. 아, 이거 정말 뼈가 잘 안 붙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좀 환자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이거는 저 비정형 골절에 전자하 골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경우라서 미리 잘 설명을 드려야지 환자분들도 보호자분들도 나중에 이제 혹시나 뼈가 붙지 않더라도 놀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수술 직후 엑스레이인데요. 아까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걸 굉장히 잘 맞췄어요. 잘 맞췄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골절선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비정형 골절이 아니고 이 아랫부분인가 급성으로 부러진 소견이다. 그랬으면 아마 뭐 99% 확률로 뼈가 잘 붙었을 거예요. 근데 비정형 골절은 정말 지독하게 뼈가 잘 안 붙습니다. 엑스레이를 좀 확대를 해서 보니까 뭐 정렬도 괜찮고 굉장히 수술이 잘 됐어요. 근데 수술 후 3개월 후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상이죠. 뼈가 휘었습니다. 골절 부위가 벌어지고 뼈가 처음에 골절된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다시 근위부가 외전되는 방향으로 휘는 거예요. 이게 왜 휘냐면은 금속들이 힘을 받아서 잘 버티고 땅을 딛고 걸으면서 뼈가 붙어가야 되는데 뼈가 3개월이 지나도 뼈진이 전혀 안 나오고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금속정이 부러져 있어요. 이미 여기서 금속정이 부러지고 골절 부위가 계속해서 힘을 안 받고 전자하니까 계속 어긋나려는 그런 힘들이 있다 보니까 저 두꺼운 금속이 못 버티고 금속이 부러지는 겁니다. 3개월 만에 저렇게
뼈가 어긋나 버리고 금속이 부러져 버려요. 이 조기 금속 실패 소견이 이렇게 부러진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셨어요. 재수술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굵은 금속정으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나사모 2개가 원래처럼 들어가 있고 이제 금속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역시 뼈는 다시 어긋난 걸 굉장히 잘 맞추셨어요. 그런데 이제 따로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고리식이나 이런 거를 하시진 않은 것 같은 음영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전자하의 비정후골절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독하게 뼈가 안 붙습니다. 3개월 후 엑스레이인데 조금 측면 엑스레이를 보면 뼈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년 후 엑스레이입니다. 계속 골절선이 보여요. 골절선 보이고 뭔가 골절선 주변으로 뼈들이 조금 나오는 것처럼 좀 뼈가 통통해지고는 있는데 계속 골절선은 보이고 2년째에도 환자분은 계속 좀 걷고는 있으신데 사타구니 아래쪽이 계속 아프시고 2년이 됐는데도 뼈가 계속 안 붙는 거예요. 재수술한 지 3년이 되셨는데도 계속 골절선이 보입니다. 골지는 조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계속 뼈가 안 붙는 거예요. 재수술한 지 3년 6개월째 버티다가 이제 금속이 또 부러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면에서 측면에서 엑스레이를 보면 금속정이 부러진 게 보입니다. 금속정이 부러지면서 또 뼈가 살짝 또 안쪽으로 이렇게 근위부가 외전이 되면서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이 보이고요. CT를 보면은 가골, 뼈들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어지지는 못한 그런 소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정의 이 CT의 단면을 보는 건데요. 이 단측면에서 금속정 삽입의 시작점 위치가 조금 더 이 안쪽이면 좋은데 좀 바깥쪽으로 뒤쪽으로 좀 빠져 있는 그런 소견이 보입니다. 재수술한 지 또 3년 반이나 지났는데 결국에는 뼈가 붙지 않아서 뼈가 계속해서 붙지 않다 보면은 금속정이 힘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속정이 결국에 또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 뼈를 어떻게든 뼈를 붙여야지 금속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고 우리가 잘 걷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재수술을 했습니다. 부러진 금속정을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부러진 금속정을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화된 부분, 그 비정형 골절은 이 스트레스 골절 같은 건데요. 이 처음에 부러질 때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뼈가 미세하게 금이 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다가 촉 하고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뼈가 부풀어 있고 그 다음에 뼈가 경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분류합 부분들을 정리하고 변연 절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오스테오톰이라고 하는 이 정 같은 건데요. 이 부분에 있는 이 뼈들을 외측에 있는 경화된 뼈들을 다 깎아줍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뼈들, 유압에 방해가 되는 뼈들을 오히려 뼈들을 깎아내 버립니다. 이렇게 깎아낸 다음에 뼈들이 계속 안으로 이렇게 휘려는 내반 변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속정의 시작 위치를 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최대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핀 같은 걸로 찔러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옮겼고요. 가이드 핀을 따라서 그 근위부, 이 윗부분을 확공을 합니다. 이 확공을 하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핀이 하나가 이렇게 길게 박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핀의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안쪽을 구멍을 뚫고 얘가 다시 바깥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 핀을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블라킹 핀이라고 하는데 다시 금속정이 원래 위치로 오지 못하도록 이쪽에서 막아주는 역할, 블라킹 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라킹 핀을 앞에서 뒤로 고정을 하고 이제 금속정을 안으로 이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 바깥쪽으로 금속정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안쪽으로 금속정이 들어갔고요. 나사못 2개를 넣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계속 같은 곳에다가 나사못을 넣으면 힘을 안 받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굵은 블레이드라고 하는 나사못을 하나를 교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블로킹 핀을 제가 한 2개 정도를 박아놨었는데 그 블로킹 핀 위치에다가 핀 자체는 약하고 뼈 속에 묻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사못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다리의 무릎에서 일부 뼈를 떼고요. 이 BMP를 6mm 정도를 섞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이제 뼈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술이죠. 그러니까 다치고 나서 거의 4년 정도가 지난 76세에 다쳐서 이제 80세가 되셨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수술 후 엑스레이인데 굉장히 굵은 금속정이 쭉 들어간 것이 보이고 위쪽에는 나사못이 하나가 큰 게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블로킹 핀의 위치에다가 나사못으로 바꿔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금속정이 원래 위치로 넘어오지 않도록 세 개가 앞에서 뒤로 넣어서 블로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쪽에는 나사못을 4개를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외측에 있었던 이런 뼈들을 다 깎아내고 여기에 이 하얀 알갱이들이 이제 BMP입니다. BMP와 그 다음에 자가본을 섞어서 내측과 외측, 그 다음에 전방과 후방에 충분히 이제 넣어 주었습니다. 이 수술 후 CT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 요 음영이 원래 그 금속이 있었던 그 자리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금속정이 옮겨진 위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다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블로킹 핀이 3개가 들어가서 얘가 원래 위치로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좋은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3개월 엑스레이인데 자갈같이 조그만한 그런 음영들이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덮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대 3번의 수술, 고령, 비정형 골절, 그 다음에 골다공증, 전자골절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들이 다 있는데도 이렇게 3개월 만에 굉장히 뼈가 잘 붙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CT의 단면인데 수술 직후에 이런 하얀색 큰 알갱이들은 이제 BMP입니다. BMP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자가골을 섞어 놓은 거죠. 근데 이 3개월째 이제 CT를 보면은 이 BMP 알갱이들 이 사이사이로 뼈들이 꽉 채워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뼈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측면에서 봐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BMP랑 자가골을 넣어 놨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 동그랗게 마치 이제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은 그 골절된 주변으로 뼈가 둥글게 생기면서 두툼하게 뼈가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굉장히 두툼하게 위아래로 연결이 되면서 붙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대퇴 전자골절 수술에 있어서 금속 그 삽입 시작 지점을 이렇게 바깥쪽이 아니라 최대한 안쪽으로 잡는 것이 이 다리의 정렬을 바로잡는 데 가장 중요하다. 정렬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저 전자골절은 내반 변형을 일으키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시작 위치를 안쪽으로 옮겨서 정렬을 최대한 일자로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노인 환자들, 70대, 80대 이상 환자분에서 골 유압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고령성 단백질, BMP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 효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고령, 비정형 골절, 전자골절, 불유압 이런 4가지가 모두 모인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고리식과 금속정 교체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었던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댓글에 많은 질문 환영합니다.